주식은 쉽고 즐겁게, 돈은 가급적이면 제대로 많이 벌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느라고 일찍 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많이 피곤했죠. 그래도 아임굿도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이제 정신력으로 새날 방송도 잘 댕겨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날.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그리고, 비도 오고 하니까 꿀잠을 자겠구나. 잠 좀 잘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밤 10시 반 정도에 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잠이 들고 눈을 살짝 떴더니 금요일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눈 뜬 김에, 화장실이나 갔다 올까?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다녀온 김에 뉴욕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래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확인한 김에 뭐 뉴스 같은 거 뭐가 있나고 봤는데 그 뉴스 중에 김건희 쇼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간 잠이 확 깨고 개빡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그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금요일 날 주식시장도 봐야 되고 또 행운이가 약간 잇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운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제 스프링인데 때문에 또 한의원도 가야 되고 뭐 이래저래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정신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뭐 어찌 됐건 그렇게 다 이제 일을 보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제 잠을 잤더니 목소리가 살짝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뭐 그래도 주말이니까 뭐 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약간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애청자님께서 미쓰리님이 생각하고 있는 감자, 그러니까 고구마 이런 거 말고요. 감자 자사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감자라는 용어 그리고 자사주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매매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저는 사실 감자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감자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든 만큼 뭐 주식수도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좀, 화딱지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야, 이씨, 니네 경영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규모를 키워야 되지, 그 지경이 됐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뭐 대표이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제 파악을 하고 허리띠를 조여맨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는 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본금 줄이고 허리띠를 조이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뭐 예를 들자면 1분기 어닝 시즌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닝 쇼크, 부진한 실적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때 감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뭔가 규모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유행하는 그런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감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감자가 결정된 다음에 약간 좀 몸이 가벼워지는 감자가 결국 주식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주식의 몸이 수량이 좀 줄어드니까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감자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워낙 애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니까 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께서 1년에 삼성전자를 4번 매매했는데 20%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그분이
삼성전자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시점이 약간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삼성 임원들이나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지네들이 어떻게든지 사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든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임원들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오실 때 그분은 주식을 사시거든요. 그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종목들은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개별주 종목 같은 것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개별주들은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사주 혹은 감자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한 질문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 머릿속에는 주식에 관련된 모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뭐 이런 감자나 뭐 자사주 이런 거 말고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손절이란 뭐 물타기란 이런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돈다방 미쓰리 달려가 볼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주식은 쉽고 즐겁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주식은 쉬워야 됩니다. 대신에 만만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며칠 동안 계속 빠졌으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또 빠졌다가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각인되는 부분은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간 다음에 이유를 붙이는 거다. 이 부분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식 아카데미를 한번 그러니까 멤버십 하신 분들, 그분들, 그러니까 회원 전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똑같은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여하튼 그 두 개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직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먼저 딱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번 주 여러분 뉴욕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7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조기 폐장, 오후 1시에 폐장을 했습니다. 그날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3대 지수가. 그리고 7월 4일 화요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6일, 7일, 3일 연속 뉴욕 증시는 한 번도 제대로 상승했던 적이 없어요. 즉 3일 연속 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다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2번 할 거다. 7월 달에도 할 거고 9월 달에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의 어떤 공포가 주식 시장에 파고들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제대로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었다.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조기 폐장이었으니까 그걸 물론 결과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상승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제대로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와서 뉴욕 증시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물론 있었죠. 뭐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고 생산자 물가지표가 둔화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그냥 아주 작은 재료들이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안 좋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올라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자, 다우지수 0.33 올랐고요. S&P 500이 0.10%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18%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제가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제대로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서 이번 주는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혼조세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면서 이제 방향성을 다시 찾을 거다. 그러면 혼조세를 유지할 텐데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재료를 만들까?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매일 나올 만한 얘기가 뭐냐면 7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관망세, 혼조세 이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큰 증시에서 어닝 시즌이라는 어떤 이슈 하나인 거고 더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증시는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좁은 간격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고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금융주들은 시장 예상치를 윗돌아서 좋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 정신 차려 금리 인상 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쎄해졌다. 어닝 시즌으로 실적들이 좋아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분위기에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찬물을 부었다. 그래서 좋은 재료, 나쁜 재료, 핫한 재료, 쿨한 재료 이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미직지근한 그런 혼조세의 그림을 그렸다. 이게 바로 뉴욕 증시의 금요일 모습입니다. 자, 경제지표 7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죠. 72.6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주식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자 이런 심리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뭐 심리자 들어가는 비스무리한 단어 같은 경제지표는 다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어닝 시즌 돌입했습니다. 제가 어닝 시즌마다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됐고 유동성 장세는 결국 돈이 막 풀려서 돈이 돈으로 주식을 올려놓는 그런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유동성 장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S&P 500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7%가량 감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거를 약간 꼼수라고 표현한다면 눈높이를 좀 상당히 낮춰놓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2023년 2분기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예상대로 7%가량 감소된다면 이 실적 성적표는요. 202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부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2020년 2분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19가 3월 달에 미국으로 물 건너가서 미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제가 어닝 시즌 때 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눈높이를 낮춘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높게 해놓으면 예상치보다 부진해요. 그러면 그 종목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S&P 기업들 7%가량 감소했어요. 뭐 이렇게 기대하지 마.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고 그렇게 예상치를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매출은 감소했고 뭐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순이익도 감소했는데 예상치보다 윗돌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뉴욕 증시가 빠지지 않게 잘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어닝 시즌마다 해드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 금융주인데 금융주는요.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 그 다른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부담이 커져서 기업들이 실적들이 안 좋아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 대형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 때 금융주들은 실적을 좋게 발표합니다. 진짜 실적이 좋든 예상치를 낮추든. 그런데 언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느냐?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금융 시스템에 크게 스크래치를 주는 일이 있지 않는 한 금융주 실적은 대부분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을 시작하는 금융주가 대부분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적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막 발표를 해도요. 뉴욕 증시가 그렇게 어이구 미국 기업들 실적이 겁나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금융주 실적을 딱 발표하면서 실적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괜찮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눈높이를 낮춘다. 두 번째, 첫 스타트에 금융주들을 내놓으면서 웬간에서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떤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로이터 통신에서 다음 주 골드만삭스가 몇 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14일 금요일 날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잠시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은요.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감소했는데 예상치는 윗돌았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실적 예상치를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포장을 한 거죠. 그리고 웰스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닝 시즌이 되면 그냥 실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그냥 예상치보다 윗돌았다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돈다방 미스를 통해서 저렇게 말장난을 치는구나. 분명히 실적이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예상치를 크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다 줄었는데 예상보다 좋았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띄우는 이런 꼼수들을 경제에서 주식에서 쓰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7월달 FOMC 회의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겨놨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 즉 연준위원들 주둥이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발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에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면 다음 주 주식시장은 횡보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면 연준의 블랙아웃 돌입 기간 직전에 7월 14일 마지막 지금 연준위원회 발언을 보면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를 25bp씩 두 번 더 인상할 것이다라고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두 번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1% 이상, 1% 둔화됐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 이제 조금만 이 정도만 더 둔화되면 한 번만 더 둔화되면 예를 들면 8월 중순에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번처럼 1% 정도만 둔화된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니네 개소리 하고 있냐, 니네가 무슨 금리 인상을 2번 하냐, 한 번 하면 됐지, 됐어 웃기지만 안 속아. 그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정신 차려, 흥분하지 마, 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주는 횡보를 보일 것이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거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는 것처럼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너무 흥분하지 마. 지금은 흥분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이렇게 혼조세 분위기를 그리지 않을까. 연준 이사 발언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를 25bp씩 2번 더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센 발언을 하니까 뉴욕 증시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아마 이런 분위기, 다음 주는요,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혼조세를 보일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거죠. 흥분하지 마, 이겁니다. 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한 번 할지 2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비자 물가지표가 일단 둔화가 됐고 1%씩이나 둔화가 됐고, 꼬라지 보니까 지금 둔화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으니까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1%만 둔화된다 해도 2%가 되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7월 달로 끝으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망인 거였잖아요. 소망 앤드 기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면, 그래, 아직 금리 인상한 거 아니잖아, 확정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약간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결코 좋은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야 이제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그래 알고 있었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그래 금리 인상해라, 9월 달에만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너무 앞으로 나간 지금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2%의 금리 차가 생깁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거는 지금 또 달러가 또 급하게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지만, 제가 그랬죠.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약간 분리될 겁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쓸카드가 많다 보니까 미국 자체 문제 때문에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함으로써 유럽이든 다른 나라든 25bp 금리 인상하겠다는 나라들이 서프라이즈로 막 50bp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경제가 지금 구겨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살짝 어떤 그 제가 미국 경제 지표도 막 수정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수작이고 뭐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 꼼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좋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 이게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650포인트가 전 고점이었습니다. 그 근처까지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262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근처까진 갈 수 있지만 또다시 이제 분위기는 오락내락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끔씩 툭툭 튀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7월 16일 다음 주 증시를 가지고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